중국은 트럼프 덕분에 수출 주도형 경제의 서러움을 이미 7년 전, 6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름을 알게 돼서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입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생산 요소를 소비하는, 그리고 이제는 개인 소비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변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디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을 곧바로 즉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는 않겠다는 그런 계산을 다 끝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까지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로컬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하이 클래스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관세전은 누가 덜 다치냐의 싸움입니다. 이것을 월드컵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리그전은 거의 미국의 부전승으로 끝났고 EU 정도가 토너먼트에 남아있는 정도이지만 결국 결승은 미국과 중국 둘입니다. 사실 미국이 이 정도로 단무과 스타일로 저지르는 그 배경에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힘, 그리고 돈, 그리고 시장, 이 세 가지 중에 뭔가가 변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힘이라고 하면 군사력일 것이고, 돈은 달러일 것이고, 시장은 세계 최대의 소비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주제는 소비 시장인데, 미국은 전 세계 소비의 약 30%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에 숙이고 들어가지 않으면 수출은 망하고 실업은 넘쳐나고 부동산은 더 폭락해서 경제 위기로 번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결국 붕괴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참 중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책상머리에 앉아서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경제학자들의 그런 스피커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둘이 가진 패를 따져서 그걸 금액 또는 비율로 환산해서 보면 현상과 앞으로의 예측에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세계 소비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그 상세 내역을 둘로 나눠놓고 보면 결국은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둘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결국 서비스 소비는 70% 가까이 되고 금액으로는 13.6조 달러 정도 됩니다. 상품 소비는 31%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는 6.2조 달러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작년에 미국의 국내 총 소비는 20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이 7할에 가까운 70%에 가까운 서비스는 금융이라든가 문화, 여행, 오락 또는 의료 서비스, 건강관리, 주거 서비스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의 특징은 수입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내수 중심으로 쓰는 소비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20조 달러 가까운 중에서 13.6조 달러 그리고 6.2조 달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입하는 금액을 나눠놓고 보면 4.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두 개도 상품과 서비스로 나뉩니다. 상품이 3.3조 달러 그리고 서비스 수입이 8천억 달러입니다. 결국 미국은 상품을 전체 소비하는 것 중에서 절반 조금 넘게 수입을 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역 전쟁의 상황에 넣어서 풀이해서 보면 미국이 수입하는 규모는 세계 소비의 3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0% 중에서 31%인, 즉 다른 요인을 빼고 단순히 돈으로만 나눠놓고 보면 9.3%입니다. 이 얘기는 이 9.3%의 전 세계에서 9.3%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패로 만들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인구는 아시다시피 3.3억 명 정도 되는데 세계 소비를 30% 한다. 근데 3.3억 명이면 전 세계 지구촌 인구의 4%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합해서 30%나 소비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 자체가 높은 인건비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인건비 따먹는 그런 서비스 소비를 빼고 나면 상품 소비의 글로벌 비중은 9.3%입니다. 이것이 작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절반 정도인 5% 가까운 전 세계 소비의 5% 정도를 수입을 하는데 이 정도의 수입 규모를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있는 것을 보면 트럼프가 확실하게 협상이라든가 또는 협상과 관련된 블러핑에 능하다고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글로벌 소비 시장의 약 13%를 차지합니다. 중국을 뺀 세계 소비가 87이고 중국은 13%, 그리고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인데 이게 좀 발라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13%를 나눠놓고 보면 중국은 상품 소비가 54%, 절반을 조금 넘고 서비스 소비는 4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상품으로 봤을 때 중국의 소비 규모는 13 곱하기 54 해서 약 한 7% 정도가 나옵니다. 이 7%에 해당하는 금액, 그리고 9.3% 이 차이가 바로 75%입니다. 이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닌 듯하지만 사실은 무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남의 것을 사주는 것이지만 중국은 자기가 만들어서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미국은 수입을 하니까 갑질을 하는 것이고 중국은 수출을 하니까 을이 되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중국은 좋은 것하고 비싼 것은 팔아먹고 자기는 대충 쓰고 살고, 하지만 이것이 중국이 미국처럼 갑질을 못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발전 단계가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중국에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는 경제도 환경도 또 국가도 변할 것입니다. 마치 지금처럼 미국이 계속 헛발질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변화는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14억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응집력은 둘로 갈라져서 싸우고 대립하고 있는 미국의 3.3억 명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게다가 외부의 압박이나 또 외부의 힘이 가해질 때는 명분과 구심점만 있다고 하면 그 응집력은 더 강해집니다. 그 명분은 지금 미국이 만들어주고 있고 그 때문에 공산당이 더 구심점이 되어서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중국 국민들의 물질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은 거의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수천만 명에 달하던 시절 50년대이긴 하지만 전기차를 모는 수준으로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마침 제가 어제 그 가장 친한 중국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그 친구가 첫 출근한 곳의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첫 직장이 상해 중심가에 있는 한 호텔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1993년에 첫 출근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바로 쌀표라든가 기름표 등을 표딱지를 가지고 바꾸어 먹었었던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먹는 것이 집에서 먹거나 밖에서 먹으면 굉장히 부실했는데 고급 호텔의 영업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두 끼의 질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친구가 대학을 졸업한 92, 3년도 그 시절에는 1년에 대학생 졸업생들이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작년에 대학 졸업 전문대생을 포함해서 전체 대학생들이
180만 명 정도가 졸업을 했습니다. 물론 석박사 다 포함해서요. 그중에서 이과 졸업생이 대략 50% 정도 되는데 석박사생 수만 따졌을 때 석박사생은 20년 전에 대학생들과 똑같은 수준인 1년에 108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나라가 퇴보를 한다는 이유를 아직도 공산당에서 찾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판단할 때는 공산당보다 더 이념에 박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중국 사회는 북한 쪽보다는 우리 쪽에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중국은 지금도 중고급 제품에 대한 소비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에 미국은 이미 선진국이고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사례가 바로 자동차의 보유량이 될 것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인당 자동차 보유량이 중국은 0.25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거의 0.845대 수준입니다. 3.4배의 차이가 나는데 2004년에는 중국은 0.02대였습니다. 미국은 무려 0.82대. 이것은 4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년간 10배 이상 중국이 늘어났죠. 그런데 변하는 방향도 전기차 쪽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수치도 0.82에서 0.824 정도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를 굴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품 소비 시장은 미국의 75% 수준이지만 중국의 성장을 보면 향후에 10년, 아무리 늦다 하더라도 20년 정도 지나면 미국과 똑같이 되거나 또는 역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연합 세력을 만들어서 중국에만 관세를 높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의 3국을 통한 우회 수출도 막으려고 하는, 봉쇄하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 전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데 이 강요는 우리가 가정에서 얘기하는 애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것을 선택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은 사용자가 많을수록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달러와 중국의 제조업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거래 비용을 최저로 만들고 있는 것이고 중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의 생산 비용을 최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와 중국의 공급망은 지금 말 그대로 글로벌 스탠다드로서 대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는 이것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해 이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이 얼만큼 수입을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상품 무역에서 그것을 가지고 미국의 지위를 얼마나 흔들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중국은 소비도 미국보다는 더 빨리 성장하는 시장이고 또 전 세계 공급망의 32, 3%를 가지고 있는 공급망의 센터로서 사업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에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중국을 선택하지 마라, 중국을 버려라라고 강요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은 제조업을 메꾸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기업의 소비입니다. 위에서 저희가 계속 얘기해온 모든 소비의 통계는 사실상 가계 소비, 즉 개인 위주의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조금 더 들어가서 기업 측면에서의 소비라고 할 수 있는 뭐 철강이라든가 공작기계라든가 또 생산설비라든가 뭐 중간재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은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최대의 생산 요소 시장이 중국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거의 자해에 가까운 수준의 무역 정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가 물건을 중국에 안 팔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중국의 제조업 총생산은 전 세계의 34~35%가 되는데
미국이 12%, 일본이 6%, 독일이 4%, 우리나라가 인도하고 똑같은 한 3% 정도 됩니다. 제조업 생산 2위부터 10위까지를 다 합쳐도 중국만큼 안 됩니다. 핵심은 중국 외에 그 물건을 팔 곳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B2B로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미국이 반도체를 대표적으로 기술, 하이테크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물건을 주지 않으면 항상 중국은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국산으로 대체를 해버렸습니다. 소비자를 직접 대하는 B2C 기업이라면 몰라도 그렇게 되면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간재나 설비를 공급하는 B2B 기업이라 그러면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치명적일 것입니다. 중국은 트럼프 덕분에 수출 주도형 경제의 서러움을 이미 7년 전, 6년 전부터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서름을 알게 돼서 철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입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즉 생산 요소를 소비하는 그리고 이제는 개인 소비까지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변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디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시간으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미국을 곧바로 즉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는 않겠다는 그런 계산을 다 끝냈고 이제는 다른 나라들과의 공조까지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중국이 알아서 할 몫입니다. 우리는 양측의 조급증을 유도하면서 뭔가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사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 공부를 더 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